안녕하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앞으로도 쭉 건강하고 싶다면 오늘 1시간 또 공개클리닉 웰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가닉 토크 트리오 3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장관의 비리를 파헤친 검찰총장.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싫어하죠? 좋아 죽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배우 고인범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예, 감사해요. 예. 또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안 어울린다. 네. 그러지 안 어울린다 그게. 그래도 유쾌하게. 저도 네. 오늘따라 왜 갑자기 힘이 들죠? 우리 공개클리닉을 출발해봅니다. 1분 건강톡부터 만나보시죠. 생후 수개월 안에 평생의 면역계 건강이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결은 너무도 잘 알려진 모유수유. 모유수유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모유 올리고당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아기에게 비피더스균을 보충해줘야 한다는군요. 코로나 대유행으로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을 돌보는 스타트업들도 국내외에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른바 이 멘털 헬스인데요. 전문가와의 대면 진료는 물론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원격 상담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다리 떨면 복 나가고 한숨 쉬면 근심 생긴다던데 오히려 이런 동작들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리를 떨면 하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부은 다리 근육을 풀 수 있고요. 한숨을 쉬면 폐 깊은 곳까지 산소가 전달돼서 회포가 찌그러지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요? 이게 모유의 좋은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려고 하면 네. 이 비피더스 구인강 이걸 같이 잘 먹어야 된다 하는 거 아니라 야 아들이 야 그러면 우리 딸이 3명의 손주를 다 모유로 키우던데 딸아 참 욕 봤다. 잘했어. 그래. 참나. 그러면 결국은 유산균이 이게 좋다는 거네요. 예. 그렇지. 그럼 저도 이게 또 미래를 또 대비해서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번에는요. 공개클리닉 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만나봐야죠.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선 씨. 예? 보니까 물살이 아니고 근육살이라 빼는데 시간 좀 걸리겠어요. 어머. 노력하세요. 네. 노길자 씨. 네. 어젯밤에 뭐 먹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300g이 늘어요? 어제 12시 후에 물 먹었죠? 죄송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변명 필요 없습니다. 자, 토끼팀 100회! 실시! 음식은 적이다. 음식은 적이다. 음식은 적이다. 목창 소리가 작습니다. 더 크게! 손 쭉쭉 뻗어주고! 음식은 적이다. 쭉쭉! 이렇게까지 안 해도 살 뺄 수 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갖는 일.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하다는데요. 몸속부터 다스리는 체형 관리 방법 공개클리닉 웰에서 알아봅니다. 그래요. 이 계절에 이 주제 왜 안 다루나 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균형 잡힌 몸을 원하십니까? 체형 관리입니다. 체형 관리. 네. 바로 오늘 제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네. 그런 오늘 방송이네요. 체형 관리의 교과서.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완벽하게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이제 몸매로 따지면 나쁘지 않거든요. 뒷모습은 뭐 강동원이다라는 얘기도. 왜 다들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날씬하고 뒷모습은 강동원이면 그럼 오늘 프로 그러면 이거 뭐 고객의 내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뭐야? 항상 아니야 항상 나는 늘. 지금 속 들어갔어. 속 들어갔어. 옆모습 보여줄까요? 네. 속 들어갔어. 없어. 숨 쉬시고요. 네, 숨 쉬시고요. 실제로 이제 좀 50대, 60대가 되면은 유독 다른 곳보다 배가 좀 나오는 분들이 사실 많으시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나이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30 중반 넘으니까 여기 지금 밑에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좀 무섭더라고 이게. 근데
양정국 씨 배는 나왔는데 귀엽네요. 애기 배 같아. 양국 씨 배는 나왔는데 귀여운 거. 예. 이쪽 배는 안 귀여운 거야? 끔찍하죠. 네. 배 일단 크기가 틀려요. 와, 네. 맞아. 진짜 근데 체형 관리를 그래서 요새는요 뭐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50대, 60대에 특히나 신경 쓰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살도 빠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도 좀 많이 줄고 다른 사람 보더라도 좀 젊어졌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활동하기 좋습니다. 제가 더 이제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참 좋아요. 그리고 자신감이 좀 많이 생긴 거죠. 솔직히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사람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살쪘을 때보다는 더 대인관계가 더 많이 좋아진 거죠. 솔직히 말해서. 맞아요. 체중 좀 줄였더니 생활하기가 편하더라, 사람 만나는 게 재밌더라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시죠.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궁금하시죠? 이분 모시고요. 속 시원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한의사 나성훈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 그 체질에 따라서 체형을 관리해 주신다는 그분이십니까? 네, 저는 체질에 따라 치료하는 한의사이고요. 한 분 한 분의 체질에 따라서 그에 맞는 체형 관리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한약이랑 침으로도 이렇게 살이 쏙 빠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제 주변에는 이 한의원에서 맞아요. 네, 네.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꽤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게요. 저희 네 사람 체질도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원장님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요 과일 좀 나눠 드세요. 오늘 자도하고. 네, 네, 나눠 드세요. 예. 근데 뭐 한자를 적고 계시네요? 한자 뭐예요? 네, 환자분들 처방을 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식사하고 제일 컨디션이 좋을 때 환자분들한테 한 처방을 그때 쓰고 있죠. 즉, 환자분은 제일 귀한 것을 가장 제가 컨디션이 좋을 때 집중해서 쓰고 있는 셈입니다. 큰 병원이 되기보다 좋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는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수고하십시오. 우리 2층으로 갈게요. 네. 자, 앉으십시오. 네. 봅시다. 누구 처방 물어봐요? 예, 첫 번째 환자고요. 56세 남자분이시고 키 170에 90kg으로 내원하셨고요. 그리고 비만이랑 안면 홍조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달간 치료하셔서 11kg 감량하셨으며 얼굴이랑 홍조랑 피부 염증도 감소되셨고요. 처방을 황년통성산 가미방으로 하셨는데 이 처방은 주로 언제 활용하시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래요? 이분은 원래 고등학교 때 몸무게가 한 67, 8, 9 정도 나가는 분이 한 90kg 넘었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체형 한번 볼까요? 체형 보면 보통은 체중이 나오면 앉았을 때 덩이 붓고 서면은 배를 내미는 그런 체형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면서 상하로 무게를 받으니까 뭐가 점점 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젊을 때는 저래 배가 나와도 견뎌주는데 우리가 30세부터 1년에 1%씩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실은 체중의 변화는 체형의 변화를 동반하고 무게중심 이동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분은 살 빼니까 다시 발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늘면은 사이토카인이나 염증 물질이 나타나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다? 열 처리해주고 또 뭐다? 염증 없애주니까 많이 좋아지는 거죠. 또 우리 파이팅하고 전에 또 밝은 얼굴로 마무리할 수 있게 각자 진료에 전해서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일찍 오시네. 아이고, 아버님. 비가 와서 올 때 안 힘들었습니까? 예. 저부터 진료하겠습니다, 아버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아이고, 어머니 왔어요. 봅시다, 어머니. 예. 그럼 그 손자 용옥은 올라갔습니까, 어머니? 예, 조금 이제 그냥 그 경기도에서 다니는 얘기죠. 예.
아이고 참네. 옛날에 막 여드름 나고 학생 때 와가 이제 장가 간다고. 뭐 뜨거운 이야기할게요. 오, 뜨거울 것 같은데. 오. 침에 열을 가하면 고질적인 소화기 질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어머니 조금 있다가 또 조치해 드릴게요. 어머니 고생했습니다. 예, 불 볼게요.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오셨어요. 봅시다. 지금 아까 요 기계로 차례 해가지고 자 뱃속에 있는 내장지방 온도를 높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술하면 훨씬 더 지방 분해가 빠르니까 그래 진행을 할게요. 자, 매선부터 할까요? 그 처지는 걸 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복부나 이런 데 해보면 뱃살은 얼굴보다 혈관이 더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아파도 고래가기도 진행을 할게요. 안 불러내거든. 내가 내가 불러내지 말라고 했지만 안 불러내고 예. 영상통화로만 하고. 하여튼 노력한 만큼 보람 있어 좋네. 하여튼 서로 도와가 건강할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 조금만 계세요. 다음에 전침할게. 맞아요. 이 다이어트의 최고의 적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먹어야 되고. 뭐가 1차, 2차, 3차, 4차 가야 되죠. 또 이게 한 번씩 해야 되죠. 네, 무슨 4차까지 가요? 네. 요즘은 코로나라. 네. 근데 어찌됐든 네, 사실 저희 집에서. 근데 어쨌든 우리 환자분은 네, 잘 견디시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좀 아까 연세가 좀 있으시던데 연세가 좀 있으셔도 이렇게 몸매에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몸매만 갖고 있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혈압이 높아도 의사 선생님들 살 좀 빼십시오. 또 관절이 아파도 살 좀 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그거는 이 뱃살이 만병의 근원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건강해서 살을 빼려는 분들 중에 미모나 외모뿐만이 아니고 건강 때문에 줄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몸 사이즈가 꼭 445, 막 비쩍 말른 꼭 이런 몸매를 원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건강하면 되거든. 타고난 88 아니에요? 88? 됐어.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체중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점점 수명이 길어지는 이제 100세 건강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명이 길어지니까 점점 이렇게 외형이라든지 외모 때문에 가꾸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건강 문제 때문에 체중을 줄이려고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건강에 무리 없을 정도의 체형을 가지고 또 그걸 유지하려고 오시고 그걸 원하시죠. 맞아요. 뭐 미용 체중까지는 아니어도 이 건강 체중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저는 또 이게 눈길이 가는 게 배에다 이렇게 침을 찌르시더라고요. 요거는 원장님 뭔가요? 그것은 매선요법이라고 하는데요. 복부나 옆구리에 그 수술용 봉합사를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놓는 방법입니다. 고개 고른 수술용 봉합사가 들어가면 그 지방도 녹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우리 체형 보정 속옷 입으면 딱 리프팅이 되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살을 빼고 나면 배가 좀 처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줄이면서 좀 리프팅 되는 효과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뭐 봉합술 리프팅 이거 아파서 왜 지내는겨? 고슴도치 되겠네. 아빠가 왜 지내?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다들 잘 하시는 편입니다. 아유 갑자기 배가. 전침은 이제 지방이나 근육층을 자극하는 거기 때문에 비뇨기과 갈 정도로 소변을 자주 봤어요. 근데 살이 빠지고 저녁에 잠을 잘 자니까 네. 화장실 안 가요. 그것도 좋은 점이네요. 네. 네. 자, 전침 연결해 주세요. 오늘 카톡 상담 들어온 것도 있나요? 여러 분 계시기는 한데 네. 박보영님이 지금 다이어트 21차시고 마이너스 한 4.7kg 정도거든요. 많이 감량하셨네요. 네. 잘하고 계신데 3, 4일에 한 번씩 지금 배변 보시는 것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식사량을 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다이어트에 따른 소식성 변비예요. 이런 경우들은 장의 운동을 늘려주고 섬유질 늘려주면 좋으니까 유산균 같은 거 드시라고도 하고 양배추 같은 거 먹고 이러면서 저희 장이 운동하는 그 환을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관리를 잘하고 계신지 메신저로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네. 체중 측정 중입니다. 손잡이를 잡지 마시고 움직이지 마. 체중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최대한 내밀어주시고요. 자, 이거 앉으십시오. 아이고, 어머니 검사도 하고 이러니까 이야기 드릴 게 많네요, 어머니. 예. 근데 지금 보면 뭐가 제일 고민이냐면 여기 보시면 어머니, 아이고야, 뱃살이. 네, 장난이 아니죠. 장난. 뱃살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이 뱃살이 성인병하고 관련 많이 돼서 그래요. 기초 대사량이 너무 낮아요. 많이 먹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모가 안 되는데 원래도 근육이 작은 데다가 근육이 계속 줄어요. 우리 1년에 어머니 1% 줄어요.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다? 체중이 늘면서 어머니 목이 어머니 이렇게 거북목이 돼요. 이게 목이 이렇게 뒤로 밀리나거든요. 배는 나가고. 젊을 때는 체형이 저래 돼도 견디주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관절병이 오는 기라요. 체질 확인을 위해서 맥을 봅니다. 어머니 약간 맥도 심장 부담이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한 번씩 누가 실수해도 잘 참다가 한 번씩 뿔뚝성질 이런 거 있다 생각해 봅니까? 그래서 이 체질 우리 편 되면 너무너무 잘해줘요. 근데 뭐 싫다, 아이고 저기 뭐다 인간 아니다 막 그냥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요 맥에 나와서 그게 특징. 제가 그래요. 그래서 이 체질 억울한 게 흡치질이라서 이 체질이 사람만 이래 모으는 기운이 있는 게 아니고 음식을 먹어도 저장을 잘해. 어머니 마스크대로 혀를 한번 볼게. 메롱하고 밑에다 보고 혀 밑에다 보고 다시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어머니. 눈 피로는 평소에 좀 어때요? 지금 눈이 안 좋아요. 한 개 이렇게 씩씩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내 눈 동작 돌릴 때마다. 네, 그래서 우리 영화 가보면 오래된 필름에 실같이 이렇게 네네. 그걸 비문증이라는데 그것도 어머니 자기 체력이 고갈될 때 잘 드러납니다. 네네. 어머니 10대들은 많이 먹어서 그렇다면 어머니는 뭐다? 호르몬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적게 먹으면 살이 더 쪄요 다음에. 요번에 어머니 요 하면 한 얼마나 줄여보고 싶어요? 목표 10kg는 줄여요. 10kg. 그러면 10대들처럼 어머니 빠르게 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한 10kg면 딱 뭐다 한 3개월 정도가 차곡차곡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고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인바디 그 검사부터 딱 해가지고 목표 체중을 얼마로 하고 싶은가 딱 물어보고 그 참 맞다 또 맥을 이리 짚으시던데요. 그거를 딱 이렇게 짚으면 사람마다 딱 관리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딱 나타나고 이런 겁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식욕이 너무 항진된 분들은 식욕을 조절하는 약부터 쓰게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갱년기 넘었으면서 체중이 늘었다. 그런 분들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을 보충하는 그런 보약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인몸쌤처럼 이렇게 체격도 좋고 근육량도 많고 이런 분들은 60대라고 해도 신진대사를 좀 높이고 노폐물이라든가 독소를 빼내는 그런 약들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노폐물, 독소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구나. 네, 독소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매선 아까 보니까 매선, 전침, 전기침 뭐 이런 게 있던데, 그래. 예, 그럼 뭘 하는 건가요? 그 지방분해 전기침인데요. 우리가 살을 빼고자 하는 부위에 침을 놓고 특수한 파장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지방분해 요소가 엄청 증가합니다. 그럼 그 부위에 지방이 녹는데 특별히 또 뭐다 이 두터운 지방, 우리가 한 5, 60대 살이 찌면 이렇게 두꺼운 지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위의 지방을 녹이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5, 60대 어머님들이 이제 이렇게 좀 두껍게 진 지방에 많이 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른 사람은 지방을 짚을 때 여러 짚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짚거든요. 이게 이 또 구분 지방이야 이게. 양상국 씨는 요래 짚을게. 원래 이렇게 짚거든요. 양상국 씨도 아주 잘 잡혀요. 저도 잘 잡고.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뭐 좋긴 한데 그 뭐 배에 뭐 실 같은 거 넣고 막 또 전기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 우리도 막 전기 감전되고 이러면 안 좋잖아요. 전기를 막 이렇게 몸에 막 해도 되나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매선요법에 쓰는 실은 우리 수술할 때 쓰는 봉합사, 좀 녹는 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인체의 단백질 성분과 똑같기 때문에 짧게는 7, 8주 정도면 다 녹아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죠. 단 이제 부작용이라 하면은 그 시술 부위에 멍이 들 수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을 피해 주시면 좋고요.
지방분해 전기침은 우리 근육 주변에 자극을 주는 것이므로 맞고 나면 좀 뻐근한 게 있을 수 있는 좀 부작용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따뜻한 이렇게 찜질이나 시프 같은 거 해주시면 금방 풀리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 뭐지? 그러면 실이 이게 배를 당겨 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 실이 이렇게 당겨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이제 그 녹는 실이 들어가면 단백질 우리 근육이나 피부 성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7, 8주면은 이제 다 흡수가 됐는데 그 모세혈관이나 섬유질들이 생기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재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다 탁 얼굴이 처질 때 콜라겐 보충이 좀 올라가듯이 그런 느낌으로. 안 녹는 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이물질이죠. 양로 실로 이물질 몸에 수술가 빼내야 집에 갖고 있는 실로 할 뻔했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싹 올라가겠네요. 아, 녹는 실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은 우리가 옷을 꾸밀 때 나오는 그런 실이 아니고 몸에 이제 녹는 우리 수술하고 나면 그 실이 녹아서 몸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실이라 안전합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아까 그 환자분을 이렇게 맥을 탁 짚으시더니 성격까지 다 알아맞히시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나누고 생긴 모양을 보고 여러 검사를 해서 아마 A라는 체질일 거다 추정이 되어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죠. 네, 확인.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외형도 있지만 내부에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교류하는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보면 요 체질이 맞구나 확인을 해서 처방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화면에 같이 두 분이 잡힌 김에 우리 서지욱 씨는 좀 어떤 체질로 보이세요? 이제 외형만 보면 좀 활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여성이라도 이제 뭐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말을 듣고 수용적인 분도 있지만 남한테 이야기도 잘하고 친해지면 소소한 이야기도 되게 잘하는 활달한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입이 좀 싸요. 네. 뭐 활달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성격. 돌리도 사는데. 아 그럼 저는 어떤 전문가의 이제 전문 진료가 좀 필요하신 분 같아요. 축하해. 아니 근데 옷도 내가 또 하얀 걸 입었네. 그러니까 체질이란 게 우리 1년 365일이 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가지 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날씨는 39도, 40도 누가 봐도 여름 날씨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날씨는 이게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여름 같기도 하고 이런 걸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굉장히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기도 하고 침이나 음식 반응을 보고 확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 진단 중요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전문가로서 최고십니다. 아이고 그래도 또 오전이 끝나고 또 이 뭐야? 완전 건강식이네 이거. 와, 야. 저희 한의원에 식당 이모님이 음식을 만들어서 개별 이렇게 주십니다. 순상 고기 먹고 안 먹고 차이 많이 나나 혈당이? 네, 밥 먹으면은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요. 제가 단백질식 위주로 고기랑 야채랑 현미밥 조금 먹으면 당이 많이 안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유지 중입니다. 그럼 하루 요즘 몇 번째요? 하루에 4번 재고 있어요. 4번? 네. 당을 하루에 임신당이고 4번씩 재시니까 금방 알죠. 잘 먹었습니다. 저 밖으로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디 가시는 거예요? 데이트하시. 항상 식사하고 나면 산책하러 나갑니다. 특별한, 그냥 식사하시고 산책으로? 네, 저도 이제 살찌지 않기 위해 좀 걷죠. 보통은 우리 현대인들이 적게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살도 안 찐다는 걸 알지만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 생활을 한다든지 어울려 살면서 혼자 마음대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을 어느 정도 충분히 먹고 나도 조절 가능하려면 먹고 혈당이 높아질 때 바로 걸으면 그 혈당이 낮은 채로 유지가 되니까 살도 찌지 않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나자마자 식사하자마자 바로 걷는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식사하시고 배부르다고 소화제 드실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걸으셔야 됩니다. 운동해야죠. 네. 자, 오늘 또 오후 파이팅. 아이고 어머니 오셨네요. 네, 도착사 왔어요. 네, 갑시다. 네. 저희 어머니신데 거의 매일 저 먹으러 뭔가 싸우십니다. 예. 이래갖고 제가 저녁에 잘 먹을게요, 어머니. 네, 저녁에 점심은 먹었고 운동 갔다 왔고요. 보니까 계란에다가 야채 넣어갖고 말이 했고, 요거는 말이 했고, 요거는 대나무 순이고, 이거는 미 좋아하는 맹태알이다. 네. 그래, 이거 오래 두면 안 되니까 네. 흔들어 갖고 마셔봐. 아, 예.
생거 가는 거거든요. 아, 언제 갈아? 금방 갈았어요, 어머니? 아까 갈아가자요. 네. 아, 맛있다, 엄마. 맛있고 그거 먹고 나면 저기 안 먹는 것보다 괜찮을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삶에 가 있어.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다. 예, 그래, 아시죠? 예. 아이고, 좋네요. 검사 결과도 좋고. 오늘 아까 검사 결과는 안 받으셨죠? 예. 여기 보시면 너무 좋아요. 작년 10월 27일 날 하고 6월 14일 하고 6개월 만, 7개월 만인데 여기 보시면 근육량은 거의 똑같아요. 근육량은 뭐다? 32.1이었는데 지금도 31이니까 근육량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체중은 85.3에서 71이 됐으니까 거의 한 13, 14kg 빠졌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지방이 28kg에 14.9니까 거의 한 13, 4kg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육하고 지방하고 비율이 그때 1대1이니까 만약에 빠지면 쓸데없는 지방만 줄은 건 너무 비율이 좋은 거죠. 보통 이거 제일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네. 남자들도 1년에 1%씩 하체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조금씩 가늘어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열이 자꾸 위로 올라가요. 43살 때보다는 열이 다리는 좀 온도가 떨어지고 위쪽 올라오고 싶은데 요거를 해결하면은 근육 밸런스는 맞춰주고 열대성 밸런스는 맞춰주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혀 밑에 사이를 한번 해볼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갱년기 여성, 남성 다 좋은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혀 밑에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제가 한번 볼게요. 누구나 하는 건 아니고 몸 안에 이제 쓸데없는 여기 치워지게 찌꺼기 있을 때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보세요. 요게 좀 이렇게 두 혈관이 누구나 있거든요, 정맥혈관. 근데 이게 진할수록 얼굴, 머리 쪽 혈액이 많이 올라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머리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오랜만에 혈관 청소 한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정제 진행해 볼까요? 초등학생도 하는 거니까 겁 안 내도 돼요. 볼게요. 편안하게 혀를 한번 내밀어 볼게요. 메롱하고 내밀어 볼게요.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조명부터 메롱 내밀어 볼게요.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 진행을 할게요. 안쪽 나왔고요, 선생님. 네, 혀를 넣을게요. 앉아보십시오, 선생님. 네, 자, 편안하게 뒤로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쪽으로 여기로 기대해 볼게요. 의자가 지대기가 편할 겁니다. 뱉어볼게요. 뱉어볼게요. 피도 피지만 실 같은 거 자꾸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걸 좀 닦아가지고 진행을 할게요. 천천히 할 수 있게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 툭 뱉어볼게요. 됐습니다. 요게 몸 안에 있어봐야 좋을 게 없습니다. 예. 요런 걸 자꾸 닦아내는 중이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그 컵이 아, 깜짝 놀랐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근데 보니까 저게 맑은 피가 아니고요. 그렇게 팥죽색같이 좀 덩어리진 것들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제 혀를 뒤집어 보면 사람마다 혀 밑에 있는 혈관 색깔이 다 다릅니다. 혀 밑에 혈관이 진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어두운 색깔이라면 이분은 과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혈액 내 찌꺼기가 많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사회를 해보면 이렇게 피를 탁 뱉어봤을 때 혈액 안에 있는 혈전이라든가 찌꺼기가 엉겨가지고 실 같은 형태로 나오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은 우리 간장 같은 거 불에 끓이면 색깔은 진해지고 양은 줄고 껄쭉해지잖아요. 그렇죠. 뭉글뭉글. 그런 식의 혈액이 우리 몸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고인범 씨. 엄청 심하시네. 지금도 언니 말도 안 되네. 큰일 났다 이거. 뭐 양쪽 시커먼 줄이 두 개가 그런데. 그러네요. 쌤도 유나이트. 이거 시커매. 와. 어머, 나도 살이 빨갛다. 네, 없으시네. 서지호님은 잘 없으시고 고인범 쌤은 엄청 스트레스가 많네요, 원장님. 네. 저 혹시 어저께 와인 먹어가지고 이게 색깔 진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여기다 구멍을 뚫어갖고 피를 뺀다는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요? 보통은 하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나 증상에 따라 다른데 한 뭐
3컵에서 4컵 정도 나오는 분도 있고 한 2컵 정도 작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증상이나 또는 탁한 정도에 따라 양은 달라지는데 보통 한 서너 컵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뭐 1년에 한 번씩은 아닌데 한 2, 3년마다 한 번씩 헌혈은 하거든요, 제가.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좀 기분도 좀 좋아지고 뭐 이런 데서 하는데 그렇게 좋아지는 그러면 헌혈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혈액을 뽑는가가 중요한데 우리가 스트레스나 과로나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머리에 있는 신경들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머리에 많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관도 굵어지고 압력도 높고 그리고 뇌에서 계속 혈액이 많이 흐르도록 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혈밑에 사이를 해서 그 혈관을 통해서 뇌로 올라가는 혈액이 약 2시간 정도 한 30% 적게 흐르면 뇌에서 머리 압력이 떨어진 줄 알고 열을 내립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은 머리에 있는 스트레스 많이 받은 분들이 압력, 또 눈충혈, 어깨 결림, 목이 뻣뻣함, 머리가 맑지 않음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는 것이죠. 나 이거 머리 맑지 않고 눈 뒤쪽으로 뭐 이런 게 지난번에 그 백신 이거 맞은 그것 때문에 영향인 거 줄 알았는데 야, 이 혀가 시커멓다며. 어머나. 야, 왜 이래? 눈 그러지 보지 마. 얼굴도 시커매요. 얼굴도 시커먼 것도 영향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통 이 시술을 하고 나면 얼굴이 깨끗해졌다, 맑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래된 방바닥에 이렇게 파이프에 물이 계속 흐르는데 공기방울이 많으면 그렇지. 계속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방이 좀 덜 따셔요. 덜 따시지. 예. 근데 보일러 그대로 두고 파이프도 그대로 두고 공기방울만 싹 제거해도 방이 따뜻해집니다. 왜? 순환하는 효율이 높아지잖아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머리와 각 조직으로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불순물이나 노폐물이 많으면 흐르고는 있지만 영양분과 어떤 에너지를 적게 공급받고 또 반면에 노폐물은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혈액 안에 찌꺼기를 빼주는 것만으로도 맑아지고 노폐물이 적어지면서 또 피부들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3개 반 정도 되던데 시간은 얼마나 걸려서 그래 된 거예요? 좁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남짓 걸렸는데요. 짧은 분은 1시간 반, 긴 분은 한 3시간도 걸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열 그걸로 해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푸는 건 알겠는데 근데 이게 체형 관리하고 이것도 상관관계가 있나요? 매우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신진대가 떨어지니까 우리 나이가 드시면 똑같이 먹어도 쉽게 살이 찌고 굶거나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를 해서 몸 안에 있는 찌꺼기를 없애주면 아까 그 파이프에 비한 것처럼 혈액순환율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신진대사가 높아지면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잘 소모하는 몸이 되니까 체질을 개선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좋은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밑에 이렇게 살짝 절개해갖고 이렇게 피를 딱 이렇게 빼는데 이게 혹시 또 안 멈추면 어때요? 전혀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 사랑니 뽑으러 가면 이빨을 뽑고 나서 지혈이 금방 되는 분도 있고 조금 늦는 분도 있지만 지혈이 안 되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단 이제 혈전 용해제라든지 아스피린 같은 걸 먹는 분들은 피를 맑히기 위해서 먹는데 지혈도 조금 늦어집니다. 단지 빠르고 늦고 뿌리지 지혈은 다 되죠. 저는 관계없습니다. 저는 아래로 사랑니 뽑을 때 이 솜 뭉치 딱 해갖고 조금만 씻고 있으면 그냥 끝났거든. 아유 다행입니다. 어쨌든 가야 정말 되겠네. 오늘 새로운 걸 정말 많이 배우게 되네요. 놀랍네. 네. 어우 좋아. 아이고 아버님 들어오십시오 아버님. 아이고 앉으세요 아버님. 예. 오늘 검사 결과를 가져오셨네요 아버님. 예. 야 제가 담당 주치의라도 기분이 너무 좋겠다 아버님. 수치가 아버님 간 수치만 좋아진 게 아니고 당도 그렇고 다 좋은데요 아버님. 예, 전체적으로 다 네, 크레아틴 수치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는데 좋다 아버님. 예. 아이고 아버님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드려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래 해야 좋죠 아버님. 체중만 빠진 게 아니고 다 좋아져야 너무 좋네요. 체중이 감량이 되니까 맞아요 움직이는 게 편하고 바지도 입어봐도 여유도 생기고 예. 옷을 지금 다 줄여놨어. 아이고 좋다 또 식사도 잘 따라주신 덕분에 그렇습니다 아버님. 체중이 아버님 주는 것도 좋지만 여기 보시면 아버님 배가 나오면서 중심이 앞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영 자세가 훨씬 더 좀 달라진 거죠. 젊어지셨어요. 특히 이제 간이 안 좋은 분이 간 수치가 다 좋아질 게 너무 놀랍게 좋아진 거고 그러니까 아버님 호르몬 레벨이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아버님 다 까먹어도 고기 먹으면 뒤에 나오는 면하고 밥은 안 먹는다. 좀 과식하면 좀 바로 걷는다. 지금 위장이 많이 줄었죠 아버님. 먹어보면 양이 딱 조정이 돼 있잖아요. 그 이제 1단계가 지금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2단계는 아버님 뭐냐면 지방 분해하는 속도를 좀 높일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입이 좀 더 약 먹고 건조함이 있어 아 이거는 뭐다 운동 것처럼 대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고려하고 계시면 돼요 아버님. 아이고 박찬현님 들어있어 야 앉아있어 예 오늘 검사 결과도 봤어요. 잘 보이소 거의 모범생 20대 때 몸무게 거의 다가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실은 몸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빠진 게 아니라 내 원래 몸으로 돌아간 거죠. 여기 보니까 근육은 20.6에서 20.1이니까 500g밖에 안 빠졌어요. 그 지방만 거의 뭐다 한 11kg 줄여서 진짜 이건 되게 잘한 겁니다. 또 그 원래 그 체중이 늘면서 가지고 있던 증상들도 많이 없어졌죠. 편두통하고 영적식염하고 손도 저릴 때 손도 저림도 원래 돌아갔다 해춘이네 해춘 그죠 좋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윤곽 이런 거 처지는 거 없이 잘 회복됐네. 살 빼도 엄마들 이렇게 막 처지거나 쭈글쭈글하고 힘든데 그런 거 없이 그래 이렇게 올라서 한번 누워볼게요. 제가 배가 보고 또 조언을 드릴게. 어쨌든 막 신랑을 소개해주고 신랑도 성공 나도 가가 노력한 만큼 성공 좋네 그죠.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도 일단 있잖아요 그 매운 음식 있죠. 원래 잘 못 먹어요. 예, 그 먹으면 몸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아이고 한국 사람인데 매운 거 그게 내하고는 안 맞다 생각해요. 그게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 칼슘 보충하려고 우리 우유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흰 우유 먹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꾸 이 체질이 어떠냐면 하체 쪽 온도는 떨어지고 상체로 올라가요. 자꾸. 지금 위장이 줄어갖고 어느 정도 먹으면 딱 양이 좀 제어가 되죠. 요때 양념만 조심하면 돼요. 양념 먹으면 이게 식욕이 확 들거든요. 뒤에 나오는 밥하고면은 먹지 마라. 고기 먹으면 고기, 회를 먹으면 회만 먹고 뒤에 나오는 매운탕 지리는 안 먹는다. 그 먹으면 되게 당이 빨리 올라가요. 기초 대사량이 1300이 안 돼. 대신 소모가 있어 잘 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내일 봐요. 진료가 다 끝났나 보네. 네네. 직원들이 퇴근하고 저는 남아서 좀 나머지 일이나 자료를 좀 더 보죠. 한의사 선생님들은 뭐 동의보감 보시나요? 뭐 동의보감도 막 보지만 현대 어떤 의학의 어떤 자료나 책들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함께 같이 늙어가는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 와서 진료받지만 또 시간이 지나 또 어른이 되어서도 받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에 대한 조언이라든가 치료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분과 함께 생활하고 세월이 익어가는 그런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 환자의 살찌는 나쁜 습관까지 다 교정을 해주시고 정말 이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료를 이렇게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좀 전에 그 동의보감 얘기가 나와서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동의보감이 현대의학으로 볼 때 얼마나 잘 쓴 책입니까? 그러니까 동의보감은 우리 알듯이 이제 조선시대 광해군 때 쓴 책이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글은 허준 쌤이 다 쓰신 글이 아니고 이전에 그 허준 쌤 이전에 있는 의학을 총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의학의 총정리물, 총결집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의학 시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체질의학이라든 여러 의학들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지금은 현대입니다. 단지 이전에는 뭐다 과학적 도구가 없어 모르는 것들도 지금 현대과학이 많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고대 선조들의 어떤 지혜와 현대과학의 결과물들을 같이 참고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내가 임진왜란 때는 이 코로나 백신 이런 건 몰랐거든. 근데 요즘에 코로나가 생기듯이 사실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막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이런다. 우리는 옛날 어릴 때 그 뭐라 흙 같은 거 주우면서 그냥 자라서 튼튼해졌다고. 왜요? 안타까워요? 근데 살아있는 근현대사. 환자들이 이렇게 오시고 만나고 하는데 단 한 분도 뭐 여자분이나 남자 단 한 분도
뭐 살이 빼져서 10kg 빠져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질문들이 이런 거는 따로 없네요. 근데 체질을 관리하려면 또 다른 관리하는 방법이 또 이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거 사람 말만 하면 옆에서 꼬박 낑기고 이래. 궁금하시죠? 참나. 예, 날이 더워지니까 또 고쌤도 체질 관리에 그 요요 현상 딱 써놨네. 네. 오케이, 좋아. 비만 그리고 또 사실 뺐다가 찌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저도 그렇지. 그렇거든요. 저도. 키컷 빼놓으면 찌고 키컷 빼놓으면 찌고 요요는 요렇게 관리하면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저탄고지로 드세요. 저탄고지? 저탄고지면은 원장님 저탄수화물, 그렇죠. 고지방? 네. 네. 그렇죠. 이제 50대 이후의 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호르몬이 줄면서 근육이 줄어서 오는 저근육형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20대에는 많이 먹어서 오는 영양 과잉으로 오는데 50대 이후는 호르몬 떨어지고 근육 없어져서 오는 부족해서 오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5, 60대 어른들은 적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주고 그리고 그걸 만드는 운동을 좀 겸해 주셔야 다이어트 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다음입니다. 끼니는 분할해서 드세요. 다음입니다. 식사 뒤 바로 걸으세요. 어쩐지 원장님도 식사하고 산책하시더라고요. 네네. 땀날만큼 운동하세요. 그쵸. 이게 힘들어. 맞아. 찔끔찔끔하고 운동했다고 1,2,7을 지키. 1,2,7은 뭔가요? 뭐예요? 원장님 생신인가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호르몬에 떨어지고 근육이 줄어가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키 크는 애기도 아닌데 성장 호르몬이 나오나? 나옵니다. 나와서 무슨 역할을 한다?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또 재생을 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 뭐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지방이 녹습니다. 즉 어른들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수록 좋은데 분비되는 시간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피크입니다. 그 때문에 잠을 주무실 때 11시부터 2시 사이를 끼워서 주무시면 똑같은 잠을 자도 뭐다 살이 잘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27시까지 그러니까 새벽 3시. 아닙니다. 칠은 뭐예요, 그럼? 11시부터 2시까지 7은 무엇이냐? 네. 50세가 넘어가면 최소 7시간 자라는 얘기죠. 1, 2, 7일. 네. 단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공복 상태로 자야 됩니다. 우리가 위장 안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거나 뭘 먹었으면 우리 몸은 뭐다 누워 자고 있어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성장 호르몬 분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주무시더라도 식사는 한 4시간 전, 한 7시 이전에 끝내시고 서너 시간 소화가 다 된 상태에 주무셔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니까 공복으로 11시에서 새벽 2시에 끼워서 한 7시간 주무시는 게 이게 안 돼. 이거는 그건 힘들어요. 왜냐하면 11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데 그거 봐야 돼요. 네, 이어서 체형 관리에 대한 뜬 소문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헛소문은 가라. 진짜만 가려 듣자. 다른 체형을 위한 오늘의 헛가진가 오늘도 문제 2개 준비했습니다. OX로 들어주세요. 한약을 먹으면 체중이 늘어난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서. 약재 재료가 있어요. 그것만 네, 하나, 둘, 그렇죠. 셋. 네. 요건 뭐 사실 정답을 알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정답은 X겠죠? 정답은 X입니다. 네. 그런 속설도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한약 한 첩 있죠. 칼로리가 보통 15칼로리 정도입니다. 흔히 아시는 보약의 대명사 십전대보탕도 15칼로리입니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오냐? 우리 밥상 먹을 때 나물하고 비슷한 칼로리거든요. 나물 먹는다고 살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한약 먹고 살이 쪘다는 이야기 왜 나오느냐? 소화 기능이 떨어지라든지 아니면 흡수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은 한약 먹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거나 흡수 기능이 좋아지면 좀 더 먹게 되고 흡수도 잘 되면 살이 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이라도 음식 조절하면서 운동을 해주시면 식욕도 회복하고 운동도 하니까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겠죠. 몸이 좋아지니까 많이 먹는 거야. 그래요.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물만 마셔도 살찌는 체질이 있다. 이런 체질이 있다면 이 체질 때문이라고 좀 핑계를 대고 싶네요. 정답은요?
있을 것 같다고 본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아니 싶으신 그게 거예요? 그 하여튼 물만 묻어도 참 찌는 거는 찌. 내가 저녁에 물만 묻어 찌더라고. 네,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보면은 비만을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 물이 고기 국물 뭐 이런 거 근데 아니에요? 그 물만 드시는 게 아니에요. 네, 뭐 식욕이 워낙 좋으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식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나랑도 같이 먹었었어. 아니 근데 이게 미국 어디 대학교에서 이거를 그 분석을 하고 이게 연구 자료가 있는데 물만 먹어도 찐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 물만 많이 먹으면 찌. 아 어디 봤었어 내가. 그래. 이게. 그래도 카로리가 있기 어디서 마련이라니까. 봤어 내가. 이거. 그래요? 네. 자 선생님. 네. 원장님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내가 봤다니까. 아니 물에 카로리가 있다니까. 근데 물은 0칼로리잖아요. 아니야 0칼로리 아니야. 철분도 들어있고 그 미네랄도 있고 있다니까네. 예, 물은 맞습니다. 물은 제로 칼로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살이 찌지 않아야 되는데 진료실에서는 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환자분들 다 거짓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물만 먹는데도 잘 찐다처럼 뭐 좀 잘 먹어서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분들은 부은 살입니다. 부은 살. 진료를 해보면 소화기가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은 분들은 자기 처리 용량을 넘어가는 음식물이나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 처리가 안 돼서 부은 거죠. 그러니까 붓기기도 하고 부은 살인데 이거는 뭐다 건강한 살이 아니고 병적으로 찐 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원인을 치료해주면 붓기가 싹 빠지니까 살 빠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체질이 있다고 썼구나. 이게 붓기니까. 저 선배님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은데 네, 바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체질에 대한 얘기를 딱 그동안 이야기하는 거짓말쟁이라고 호도해 왔는데 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잘못했지 민서? 그러게요. 아유 나도 좋아. 그 체질인가 보다. 물만 마셔도 찌는 체질. 그러게요. 균형 잡힌 몸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헛가진가까지 잘 가려봤는데요. 또 여름철이 되기도 했고요. 우리 장년층 체형 관리를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혼자서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 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혼자 잘 되지 않는다면 전문가에게 원인과 그 효율적인 방법들을 문의하셔서 건강과 젊음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주치 공개 클리닉 웰 어느새 또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조금 더 날씬해진 모습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건강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엉클 엉클